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뜬 명동거리. 하지만 그 한켠에서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 됐지. 어림없이 먹고 살겠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그냥. 매일 나와요? 아, 그럼 매일 나오지. 영하를 밑도는 날씨에 차가운 거리에 앉아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내다 팔고 있는 어린 소년. 이거 2만 원이에요. 아, 10,000원 줄게요. 이거 2만 원짜리. 이게 변신 로봇? 네, 변신 로봇. 근데 왜 이렇게 다 내다 팔아? 아이고, 팔려고. 보는 이들마다 걱정을 보탤 수밖에 없는 이 소년의 나이는 이제 겨우 15. 이 일대에선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아, 유모차 소년이야? 알아. 어린애가 유모차 끌고 다녀서 눈에 확 띄던데요? 항상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탓에 일명 유모차 소년으로도 불리는 아이. 벌써 1년째 소년이 밀고 다니는 그 유모차엔 어린 여자아이까지 타고 있습니다. 이거 안 컸네. 그럼 이쪽까지 쓰일까? 또래 친구들과 달리 제법 능숙하게 아이를 다루는 유모차 소년.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두 아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애가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모차 소년이 바로 아이의 아빠라는 얘기. 겨우 15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한 아이의 아빠라는 게 과연 사실일까? 믿었지. 어린 나이에 그만한 애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좀 힘들지만 기색이 아니면 이 추운 날씨 그거 왜 그렇게 데리고 다니겠어요? 장사뿐만 아니라 손님이 없을 땐 잔심부름으로 돈을 벌기도 한다는 유모차 소년. 아유, 또 나왔냐? 오빠 들어가자, 오빠. 그거네요. 아이고, 수고했다. 아, 그래? 아, 이거는 너 가져. 아, 그래. 가져. 수고했다. 사람들은 소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아빠로서의 책임감 때문일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소문도 있습니다. 옷 같은 것도 네. 보면 그래도 다 메이커예요. 아. 좋은 것들. 예전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네. 그렇게 애 때문에 사고 쳐가지고 아. 쫓겨났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유모차 소년이 처음 이곳에 등장한 건 1년 전. 그때도 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년의 나이는 불과 14살. 아무리 생각해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기엔 너무도 어린 나이임엔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소문의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 우리는 직접 유모차 소년을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어김없이 빨간 유모차와 함께 등장한 아이. 또래 친구들은 한창 학교에 있을 그 시각 소년은 또다시 차가운 거리에 좌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좀처럼 발길을 멈추지 않는 행인들. 결국 우리가 손님인 척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 파는 거야? 보세요. 아, 이거 네가 장사하는 거야? 네. 춥겠다. 핫팩이거든? 이거라도 사.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애기를 데리고 나왔어? 얘는 누구야?
동생이야? 아니요. 제 딸이에요. 딸이라고? 어김없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말하는 유모차 소년. 이거 몇 살인데 딸이야? 보기보다 많아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뭐.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자 금세 말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저 새건데 안 찍었어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거 네가 입지 왜 팔아? 엄마 천 받은 건데 좀 작아서요. 이만 드릴게요. 사가세요. 이거 2만 원에 준다고? 네. 자신이 직접 쓰던 물건이라며 내놓은 것들은 하나같이 제법 비싼 제품들이었습니다. 아, 너무 커요? 이거 사가세요. 입고 있는 옷들 또한 소문대로 수십만 원을 상회하는 고가 브랜드였습니다. 예전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사고 쳐가지고 아. 쫓겨났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유모차 소년의 딸이란 소문 또한 사실일까? 하지만 우리는 취재 중 소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돗자리 크게 펴놓고서 거기다가 뭐 책이랑 옷이랑 이렇게 쫙 펴놓고 잠깐 벌려놓고 이렇게 해서 장사하고 팔고 있었어요. 아, 유모차 끌고 있어. 네, 저도 처음에는 못 봤는데 그 애기 울음소리 들려가지고 보니까 유모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누군지 물어봤죠. 늦둥이 동생이래요. 근데 자기는 동생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맨날 데리고 다닌다고. 1년 전에는 분명 아이를 자신의 동생으로 소개했다는 유모차 소년. 얘는 누구야? 동생이야? 아니요. 제 딸이에요. 딸이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동생이 딸로 바뀌어버린 걸까? 우리는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유모차 소년으로부터 직접 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동희. 중학교를 다니다 2학년이 되던 올 봄 휴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 학교는 장사하려고 안 다니는 거야? 아니요. 그냥 쉬고 싶어서요. 장사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용돈이나 벌려고. 미춘 날에 무슨 재밌어 장사를 해. 좀 이상한데? 응? 이거 근방에서 부잣집 아들이라고 소문난 거 알아? 부자는 아닌데 거지도 아니에요. 물건들은 부모가 선물해준 거고. 또한 데리고 다니는 아이는 자신의 동생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 근데 사람들이 부모님 뭐하냐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냐 알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빠랑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물어봐? 네, 그냥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고 더 이상은 안 물어봐요. 근데 왜? 부모님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어? 제 부모님인데 부모님 욕하잖아요. 저도 중학생인데 제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15살 어린 나이에 동생의 아빠를 자처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다 알아서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동희. 대체 소년이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온 진짜 이유는 뭘까? 의문만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고 돌아가는 유모차 소년. 아무래도 재미삼아 장사를 한다던 동희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밤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인근 상가에 한 푸드코트로 들어서는 동희 남매. 드디어 늦은 저녁을 먹으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문은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기만 하는 아이. 뭘 하려는 걸까?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던 그때 동희가 뭔가를 재빨리 집어듭니다. 바로 남이 먹다 남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인 탓에 늘 배가 고플 시기. 하지만 소녀는 어린 동생과 함께 남들이 남긴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습니다. 밥을 먹은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가 구석에서 졸고 있는 아이들. 얘. 너 왜 또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가 기다리라 그래서. 전화라도 해보지. 핸드폰 없어? 지금 가면 돼, 엄마 찾으러. 엄마 찾으러 가. 이곳에서 엄마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하는 동희. 하지만 잠시 후 아이는 또 다른 곳에서 동생과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꼭 이 시간쯤에 저기서 아니면 저쪽 구석 같은 데서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자주 와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야간 근무할 때마다 꼭 보여요. 꼭 저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서. 자정이 다 된 시각에야 건물을 나서는 동희 남매. 아, 좋지. 가자. 많이 춥네, 밖에 날씨. 얼마나 쉬자 볼까? 과연 저 아이들이 추위를 피해 몸을 낼 곳이 있기는 한 걸까? 우리는 조심스레 남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빌라 안으로 들어서는 유모차 소년. 늦은 시각 아무렇지 않게 들어서는 것으로 보아 분명 저곳이 남매의 집인 듯 했습니다. 그럼 왜 아이들은 이 시각까지 밖을 떠돌았던 걸까? 사실 우리는 유모차 소년 동희를 취재하며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어린 동생과 함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남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년. 그런데 정작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물론 팔고 있는 물건 또한 하나같이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제법 번듯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즉 15살 소년이 밥을 굶을 정도의 궁핍한 형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번듯한 집에 살며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 이 사이를 연결해줄 중요한 고리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 답은 소년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 바로 부모였습니다. 점점 의문만 더해가는 유모차 소년 동희. 그런데 우리는 아이의 일상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모습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아, 어디 같은데 어떡하지? 다음에 다시 올까? 아니, 기다릴까? 한 저택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서성이는 동희. 누굴 찾아온 듯합니다. 그런데 정작 차가 다가오자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주세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법 부유해 보이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되게 부자지. 그런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오자. 가자. 한참을 기다려놓고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다 발길을 돌리는 소년. 대체 여자는 동희와 무슨 관계인 걸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저희는 채널A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좀 지금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취재 영상을 본 뒤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한 여자. 형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 조카예요. 제가 고모고. 엄마 챙겨받은 건데 좀 작아서요. 이것도 아이에게 비싼 선물을 사줬다던 바로 그 고모였습니다. 제 아빠 첫 이혼하고 한 5년 정도 제가 데려와서 키웠어요. 하고 동생 주하고 말고 또 다른 동생이 있는 거예요? 하고만 제가 데리고 있었고 밑에 애들은 그 재혼한 여자 애들이에요. 고모의 말에 따르면 동희의 부모님은 각자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고 막내 보미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걔네들 정말 제 친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이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애들 보내고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그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진단서를 내밀더라고요. 진단서요? 네, 보니까 애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대요. 제 멍이를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를 내세워 몰아붙이니 어쩔 수 없었다는 고모. 결국 거에게 합의금을 물어준 뒤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죠?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 동생이지만 애 아빠도 똑같아요. 지 마누라가 애 내세워서 그런 짓을 하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아니 지가 오히려 더 합의금 더 내놓으라고 저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동희가 장사를 하는 것 또한 그 부모 때문일 거라 주장하는 고모.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 탐문을 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기질이 조금 이상해서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구청에? 네. 뭐 어떤 게 이상하신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그 애들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인가 그 집 큰아들만 물건을 사러 와요. 과자나 뭐 라면 이런 거 그런 거 조금씩 사고 컵라면을 박스로 사가는데 그런 거를 한 2번 정도. 그래서 제가 한날 엄마가 뭐 라면 찾기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멍거리면서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무렵부터 부모님 대신 동희가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게 애들 꼴이요. 그게 부모가 손길이 닿은 애들 꼴이 아니에요. 썩은 냄새가 바닥에. 더 충격적인 목격담도 있습니다. 와, 태어나서 그런 집 처음 봤어요. 어떻게 돼 있길래? 그 집은 원래 애가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음식을 봤는데 그날따라 뭐 애가 돈이 없다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들어가면서 문이 열려서 살짝 안에 들여다보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바닥에 쓰레기면 과자 봉지면 뭐 쓰레기 봉투면 다 뒹구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코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어른들은 없었어요? 예. 어른들이 있으면 뭐 집안 꼴이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최근에도 몇 번 배달을 간 적이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부모를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웃들의 말대로 이 집엔 아이들만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한동안 사남매의 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나가는 동희와 그 동생만 집을 드나들 뿐 어른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찰 사흘째 되던 날,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각, 둘째 딸 준이가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날만을 타고 달리는 기분 함께 좋아. 가사 뭐였지? 다시 불러요. 아이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공원. 오빠! 맛있지? 이게 뭐야? 장사를 마친 동희와 만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공중 화장실로 향하는 아이들. 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 내가 한다니까. 알았어. 이거 찍고. 너 그럼 집까지 정말 싫은다? 알았어. 내가 찍을게, 내가. 아이들은 따뜻한 물을 찾아 이곳까지 온 듯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이는 모습. 아이고, 빨딱빨딱. 아이고, 괜찮다. 게다가 겨우 3살 난 막내 또한 이곳에서 씻기는 모양이었습니다. 빨래를 세제도 없이 물로만 헹구는 동희. 역시나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혜선아, 이게 뭐야? 겨우 15살인 동희가 새 동생의 생계는 물론 살림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 대체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걸까?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던 중 우리는 그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기부금 받고 그러고 난 데부터일 거야. 그 아저씨는 그대로 얼마 안 돼서 그냥 없어졌고 그 애 엄마, 엄마는 그대로 좀 보였었지. 뭐 어떤 기부금을 말씀하시는 그 왜 그 셋째 아들이 뇌수술을 몇 번 받았었어. 2년 전 큰 수술을 받았다는 아이는 바로 새엄마가 들여온 셋째 아들 민우. 뺑소니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5살 민우의 딱한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정은 적잖은 액수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런 소문에는 그 기부금만 챙겨들고 아이들만 놔두고 도망갔다던데. 하필이면 기부금을 받은 직후부터 보이지 않게 시작한 아이들의 부모. 이제 부모 본 지 꽤 됐어요. 애들만 사는 것처럼 그래요. 과연 사남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일단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준이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 시각, 혼자 울면서 교문을 빠져나오고 있는 둘째 준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심스레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잠시 후 준이가 향한 곳은 오빠와 함께 왔던 바로 그 공중 화장실. 뒤이어 화장실로 들어간 제작진의 카메라에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럽게 울면서 입고 있던 외투를 물에 빨고 있는 준이. 얼굴과 머리 또한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누가 그랬어? 학교 친구들이? 이거 냄새 난다고 쓰레기통이랑 젓가락에서
옷을 빤 거야? 우리 오빠가 날 씻어주는데 그래서 날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처럼 제대로 씻지도 깨끗한 옷을 입지도 못하는 탓에 놀림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동이 혼자 새 동생을 돌보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체 남매의 부모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네? 근데 집에 부모님은 안 계셔? 있어요. 아빠는 어디 갔는데 엄마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계셔 진짜로? 진짠데? 몇 번을 물어도 엄마와 함께 산다고 말하는 준이. 심지어 아이는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며 제작진의 손을 끌었습니다. 집에 진짜 엄마 계셔? 네. 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고 다른 애들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애들이 엄마 없다고 놀란단 말이에요. 엄마를 꼭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준이. 정말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걸까?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계세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다던 셋째 민우 혼자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 이거 먹고 있었어? 네. 이따 내가 못 사. 아, 진짜. 다 푸른 라면인데. 오랫동안 방치된 듯 산을 이룬 쓰레기와 코를 찌르는 악취. 내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은 그야말로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거 언제 한 밥이야 이거? 뭐야? 잘 모르겠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차가워. 아이고. 그거 라면이 휴지 없어 휴지? 진짜 없어요. 휴지 없어? 이걸로 쌌어. 이거 옷이잖아. 나중에 말인데 휴지가 없어. 그건 아 냄새. 너 이거 이렇게 뒀다가 그냥 또 입는 거야 빨래? 다는 아니고요. 좀 안 들은 거만 이고요. 이런 거 빼고요. 냄새 나는 거 빼고? 네. 아. 얘네 청소는 어떻게 해? 하긴 하는데 이거가 어질럽혀서 해도 소용없어요. 얘 잠은 어디서 자? 여기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워놓고 자는 거야? 네. 저랑 는 여기에서 자고 오빠랑 는 저기에서 자요. 여기서? 네.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자는 거야? 네. 야 근데 이렇게 방바닥 이렇게 차가운데 어떻게 자? 심지어 난방도 되지 않는 상황. 집안 어디에서도 어른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당시 유독 부모님 얘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동희. 부모님 얘기하는 게 싫어? 제 부모님인데 부모님 욕하잖아요. 역시 15살 소년이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섰던 이유는 부모의 부재 때문이었던 걸까? 아, 일로 와보세요. 엄마 보여드릴게요. 엄마 어디 계신데? 갑자기 우리에게 엄마를 보여주겠다는 준이. 엄마 여기 계셔? 네. 엄마 펜스하신 거야? 아니요? 왜 저런데요? 엄마! 엄마! 어머니 혹시 안에 계세요? 엄마! 하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방. 엄마가 함께 살고 있단 말을 선뜻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나가세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나가세요. 가세요. 제작진을 막무가내로 밀어내는 동희. 나가세요. 나가세요. 집에 와봐. 나가세요.
우리는 집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 부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진짜 떠본 적 없어요. 아빠 아줌마 일하셨는데 엄마 진짜 저랑 같이 산다니까요. 아니 근데 엄마가 같이 산다고 하기엔 집이 너무 더럽잖아. 동생들이 어지럽혀서 그래요. 보였잖아요. 엄마가 치워도 금방 어지럽힌다니까요. 동생들이 많다 보니 집이 좀 지저분한 것뿐. 그 외엔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동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한 집안의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코를 찌르는 악취, 게다가 난방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3살배기 보미는 물론 장애가 있는 민우까지 사남매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둘째 준이는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혹시 남매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더 이상 아이들의 말만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우리는 혹시 사남매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닌지 건너편 건물에서 집안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없는 시간엔 준이가 동생을 돌보는 듯 했습니다. 빨리 먹어. 젓가락으로. 너 이거 진짜 바보 됐다니까. 바보 아니야. 누나가 바보 멍청이지. 젓가락으로 먹어. 야, 김민아. 너 엄마한테 달릴 거야? 엄마! 상어상어 찔렀어, 엄마! 그때 갑자기 엄마를 부르는 준이. 찔렀어, 엄마! 엄마! 아무 대답이 없는 방문 앞에서 아이는 한참 동안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상한 상황은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까 이렇게 얼마나 많았어? 이거 뭐야? 이거 주고 나가서 엄마 주고 마치 엄마가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큰아들 동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이 곤히 잠든 새벽 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에서 나온 의문의 손. 준이가 엄마가 있다고 했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던 방. 그곳에 정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집안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어른의 손길. 엄마는 집에 있어요. 진짠데? 정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사남매의 엄마인 걸까?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동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아파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많이 아파했어요. 뭐야? 왜 그래? 이거 처음 봐? 엄마는? 여러 차례 구토를 한 데다 머리에 큰 상처까지 입은 막내. 왜 처음 봐? 네. 왜 또 있어? 머리 아파가지고. 얼굴 왜 이래? 안 되겠다. 일단 저기 우부터 챙겨 보험 받아. 야,
보고 있어. 병원 갔다 올게. 우리는 일단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 후 안정을 되찾은 보미. 검사 결과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골절이나 뇌출혈은 없네요. 뇌진탕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네. 안정 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안고 있다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돼. 아침에 실수로 동생을 떨어뜨렸다는 봉희. 뇌진탕은 그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픈 와중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불렀던 준이. 대체 왜 그랬던 걸까? 그게요. 진짜 엄마가 그 방에 계시긴 해요. 엄마가 방에 계시다고? 네. 근데 왜 그렇게 울면서 부르는데 나는? 아니요, 그게 혹시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충격적인 얘기. 은둔형 외톨이란 오랜 기간 집 혹은 방 안에서만 생활하며 가족 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매의 엄마 또한 방에서만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활은 어떻게 한 거야? 주로 엄마가 방문 열고 가끔씩 카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사 먹거나 아니면 제가 벌어서 써요. 너 그것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는 거야 지금? 이랑 동생들 돌봐야 되니까. 15살밖에 안 된 소년이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바로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버린 엄마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그런 새엄마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기분 들고 가버렸대요. 솔직히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엄마 아들인데. 1년 반 전 아픈 동생 앞으로 모인 기부금만 챙겨 사라진 아빠. 그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던 엄마는 언젠가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 우리는 아동 보호기관 관계자와 함께 엄마를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만약 안에 계시는 거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묵묵부답.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런 상태면 저희도 애들 보호 조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으세요? 엄마 안에 진짜 계신다니까요. 엄마 나와봐. 우리 계속 이야기 좀 해줘. 엄마 나와보라고. 엄마 나와보라고. 진정하고 잠깐인데 잠깐만 가는 거야 잠깐만. 엄마 나와보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여전히 엄마는 대답이 없습니다. 나와봐. 잠깐 엄마랑 같이 이쪽으로 와봐. 얘기할게. 이쪽으로 와가는 게 아니라 니네들 잠깐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로 가려 그러는 거야. 싫다고 저희끼리 있을게요. 여기서 어떻게 살라 그래? 어머니,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이후로도 한참이나 계속된 설득 작업. 그리고 드디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무려 1년 반 만에 사남매의 엄마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가세요. 괜히 잘 있는 애들 건드리지 말고. 저희도 억지로 데려갈 생각은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방치 무슨 방치예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아니, 제가 애들 엄마인데, 아니, 남편한테 돈도 없으면 자식도 키우면 안 돼요? 제 애들이니까 제가 책임진다고요.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저기 잠깐만 저희랑 천천히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방 밖에 그렇게 나오시면 오랜 제가 설득이 방 이어지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녀가 방 밖으로 나오는 대신 제작진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조차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엄마의 방. 그곳엔 그녀가 1년간 이 방에서만 지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핑계 당하고 제가 심하게 우울증이 왔었어요. 어디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가난에 지친 엄마는 15살짜리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겨둔 채 자기만의 세상으로 도피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정신 차려야죠. 앞으로 신경 안 쓰이게 할게요. 애들은 데려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만은 꼭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사남매의 엄마. 그녀는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 더 용기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방 안에만 갇혀 지냈던 사남매의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생활이 길었던 만큼 외출을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진 좀 더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에선 심리치료와 육아 도우미 지원 등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쓰레기와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던 사남매의 집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와 사남매는 다시 행복해질 일만 남은 상황인 듯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작진 앞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바로 거액의 돈을 들고 사라졌다던 동희 아빠의 전화였습니다. 그간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남매의 아빠.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연락을 취해온 걸까? 솔직히 집안거리 저런 게 무슨 자랑거리도 아니어서 웬만하면 그냥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만 인간 말종 소리 듣게 생겼더라고요. 억울한 게 많다는 남매의 아빠 이 씨는 대뜸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매달 양육비를 주고 있거든요. 물론 애들 내 키우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애들 다 굶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지내고 있냐고요, 내 말은. 또한 그는 아들의 기부금에는 전혀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부금도 3번째 수술할 때쯤 들어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장애가 생긴 거고 생명에 지장 없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차라리 수술을 위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수술비도 누나가 대신 내주고 해서 이번에 갚을 생각으로 통장을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뭐 지 아들 돈이라고 하든가.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통장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세상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이들 엄마가 돈을 탕진한 것은 다름 아닌 인터넷 도박.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몇 번의 다툼 끝에 별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돈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던데. 아무리 그래도 지들 애 엄마인데 니네 엄마가 뭐 도박 중독자다. 그리고 기부금까지 내 도박으로 다 날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 당하고 어디 돈 나올 구멍도 없고. 분명 남편의 배신과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던 사남매의 엄마. 하지만 아빠의 주장대로라면 일방적인 배신을 당한 것도 15살 아들을 거리로 내몰 만큼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둔형 애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난달에도 저하고 만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달 그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는 엄마. 방 안에서 안 나오신 지 지금 1년 넘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인터넷 도박이나 뭔지 그거 하면서 집 밖에 안 나왔겠지. 한번 잘 지켜봐 보세요. 그 여자 돈 떨어지면 100% 나오니까.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들끼리 살도록 방치한 것도, 막내가 아플 때조차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도 모두 도박에 빠져 그랬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솔직히 사는 게 바빠서 그랬어요. 저도 아빠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그 여자랑 좀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별거 중인 아내의 얼굴이 보기 싫어 아이들까지 만나지 않았다는 아빠. 대체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작진에게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를 데리고 왔다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동희. 더 놀라운 건 그 혐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데리고 와 있는 폭행이래요. 그것도 아동학대요. 거예요? 네. 바로 막내 보미를 폭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미가 입은 상처는 전치 12주의 중상. 게다가 몸 곳곳엔 분명한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희는 실수로 동생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야,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야, 동생 어떻게 한 거야? 다시 말해봐. 이렇게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디서? 방에서. 얼마 전에도 뇌진탕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 막내. 그때도 동희는 자신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 처음에 이틀 전에 병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출동을 했거든요. 네. 그때 남자 학생이 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술이 앞뒤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떨어져서는 이런 상처가 날 수가 없거든요. 네. 손으로 꽉 쥔 멍자국 보이시죠? 예. 이건 떨어뜨려서 난 상처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빠가 애기 떨어뜨린 거 맞아? 때린 거 아니고? 오빠는 안 되래요. 얼마나 예뻤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거야? 거실이요. 분명 거실이었다고 말하는 준이. 어디서? 방에서요. 사건 용의자인 동희와 유일한 목격자인 동생 준이의 진술이 서로 다릅니다. 아빠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막내 동생을 유난히 아꼈던 유모차 소년 동희. 그랬던 아이가 이런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동희를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우리는 아이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 안 열어주지? 취재 내내 강한 모습만 보였던 동희가 무슨 이유에선지 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조심스레 뒤를 따르는 제작진. 잠시 후 아이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PC방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넌 안 갔어? 동희가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 군두녕 외톨이라던 그녀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걸까? 울음을 삼키며 어디론가 급히 걸어가는 동희. 잠시 후 아이가 들어선 곳은 인근의 한 PC방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넌 안 갔어? 동희가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 한 번에 찾은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왜 간다며? 엄마 도와준다며? 조용히 안 해. 사람들도 해야 돼. 왜 그러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나? 이후에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딱 난리야. 왜 전화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려고 했지. 근데 경찰이 왔대잖아. 의심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집에 있든지. 나 있잖아. 병원 안 가고 뭐 했냐고. 엄마 자꾸 이러면 경찰 다 얘기해버릴 거야. 조용히 안 해, 너? 진짜 동네방네 다 소문낼래? 너는 미성년자니까 실수로 그랬다며. 그냥 놀고 간다니까. 구속되면 소련에 가 있어서 엄마 때릴 거잖아. 막내를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인 듯 했습니다. 내가 다시 안 그런다 그랬잖아. 야, 그냥 다 얘기해. 나 바로 구속되고 니들은 보아오는 뿔뿔이 흩어지고 좋겠다 진짜. 야, 내가 있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 자꾸 이러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야, 엄마랑 그러지도 마. 지 엄마 깜빡 뻔했다 안 되는 게 무슨 아들이라고 진짜.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야, 필요 없어. 엄마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잘못했어. 나 진짜 무서우니까. 잘못했네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날. 미성년자인 동희가 그녀를 대신해 자수를 하기로 입을 맞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심하게 우중에 왔었어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요. 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4명의 자녀를 쓰레기집에 방치했던 엄마 김씨. 심지어 막내딸 보미를 폭행한 건 역시 그녀였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실수로 그랬다면 그냥 놀고 간다니까. 동생들을 아끼는 동희의 마음을 철저히 이용했던 비정한 새엄마. 결국 우리는 그간의 취재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고 다음 날 김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진짜 이번 한 번뿐이었어요.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살짝 밀치고. 정치 12주예요. 애가 뇌진탕으로 병원 간 것만 4번째예요 벌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녀가 주로 방에서만 지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씩 밖으로 나올 때면 어김없이 막내딸 보미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빠가 없어진 뒤부터 이럴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때리지? 아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자는 게 나았다. 차라리 방에서 안 나올 때가 더 좋았어. 동희가 학교까지 그만두고 동생을 데리고 다닌 건 물론 늦은 시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또한
보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네가 했다고 그런 거야? 엄마가 잡혀갈 것 같아서. 엄마가 없으면 더 좋지 않아? 그러면 엄마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릴 적에 애들한테 엄마 없다고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동생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엄마의 망정. 동희에겐 그저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게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 동생들이랑 헤어지게 될까봐 많이 겁을 먹고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 그렇게 사는 거 숨겨둔 것도 그 이유고요. 끝까지 가족이라는 울타리만은 지키고 싶어 짓지 않은 죄까지 자백했던 15살 소년 동희. 하지만 그 소망은 아무래도 이루어지기 힘들 듯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 지금 회의고요. 일단 뭐 애들은 그 아동보호기관이나 이런 데를 좀 맡겨놔주세요. 근데 지금 아이들끼리만 지금 있어서 빨리 좀 이걸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아무튼 제가 좀 바쁘니까요. 그 일단 좀 끊겠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엄마 김씨. 우리는 그녀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애들한테 안 미안하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 둘이나 키웠는데 여자 혼자 애내 키우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요? 나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취재하는 내내 한 가지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점입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녀들을 방치한 엄마. 그런 아내가 보기 싫어 아이들까지 외면했던 아빠. 물론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아이들 주변엔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남매의 딱한 사정을 눈치채고 있었던 이웃들. 15살 소년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만났던 많은 손님과 주변 상인들. 그런데 왜 아이들은 무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쓰레기집에 방치된 채 학대를 당해야 했던 걸까요? 최근 심심찮게 보도되는 아동방임과 학대 사건들을 보며 분노하기에 앞서 내 주변을 먼저 한 번 더 살펴보길 권하며 목회 드라마 사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